은퇴? 생각만 해도 좋은데 막상 닥치면 예상치 못한 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오죠. 단순히 돈을 얼마 모았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금융 문제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가장 먼저 깜짝 놀라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평생 일하다 이제 좀 쉬려는데 월급은 끊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근데 액수가 몇 배로 뛰어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 그럼 해결책을 바로 보기 전에요.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 뿌리부터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직장인일 때는 월급, 즉 소득에만 보험료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퇴직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소득은 물론이고 내가 가진 집, 차, 이런 재산까지 싹 다 합쳐서 보험료를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원인은 알았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폭탄을 어떻게 해체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금융 플레이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 건보료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비상계획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 금융소득을 관리하는 것, 임의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채공제 신청입니다. 자, 이 카드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지금부터 자세히 보죠.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죠.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는 피부양자가 되는 거요.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연소득, 재산 기준도 맞춰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금융소득입니다. 이자나 배당 같은 거요. 이게 연간 1천만 원을 넘으면 절대 안 돼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넘잖아요? 그럼 피부양자 자격이 바로 박탈되고 그 금융소득 전체가 보험료에 반영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1천만 원이라는 숫자, 이건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꿀팁 같은 제도인데요. 퇴직하고 갑자기 지역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스러울 때 잠깐만요, 저 그냥 직장 다닐 때 내 돈만큼만 들게요 하고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보험료 완충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제도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에요. 기회는 딱 한 번, 그것도 아주 짧게 주어집니다. 퇴직하고 처음으로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잖아요. 그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으로부터 딱 2달 안에 신청해야 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끝입니다. 이 혜택은 영원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고지서 받자마자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크게 쳐두셔야 합니다. 자, 건강보험료 폭탄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이제 은퇴자들의 또 다른 큰 고민, 바로 국민연금 퍼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좀 이상한 제도가 있었어요. 은퇴하고 연금을 받으면서 소일거리로 돈을 좀 벌면 오히려 나라에서 주던 연금을 깎아버리는 거죠. 아니, 일해서 돈 벌겠다는데 왜 연금을 깎아요? 그래서 일하는 노인들의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많았던 노령연금 소득 감액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랬습니다. 옛날에는 5단계로 나눠서 아주 촘촘하게 연금을 깎았어요. 보시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벌어도 연금이 5만 원씩 깎였으니까요. 이건 뭐 사실상 연금 받으려면 일하지 마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게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훨씬 합리적으로요. 이제는 복잡한 거 다 없애고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달에 버는 소득이 웬만한 직장인 월급 수준인 약 50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단 1원도 깎이지 않아요. 이제 훨씬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연금 퍼즐 2번째 조각입니다. 바로 기초연금인데요. 이건 또 논쟁이 많습니다. 이 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한테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이걸 두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중산층까지도 받게 되면서
이거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더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대상을 하위 40%로 줄이는 대신 그분들께 더 많이 드리자는 개편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강보험, 연금 문제. 사실 이건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사회 안전망 전체가 지금 거대한 도전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 도전의 한 가운데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200만 명 이상. 바로 배달 기사님들이나 프리랜서 같은 이른바 긱워커분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지만 기존의 연금 시스템으로는 품기 어려운 분들이죠.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미래가 불안해서 연금은 내야겠는데 답이 없다. 이건 그냥 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처한 현실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똑같이 벌어도 직장인보다 연금보험료 부담은 2배나 되고요. 수입은 일정하지 않으니까 절반 이상이 보험료를 제때 못 내고 있죠. 이분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딘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면 결국 그 부담은 남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오늘 살펴본 이 복잡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핵심 전략들만 딱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종의 금융 툴킷이죠. 자, 오늘 알려드린 플레이북,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내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특히 금융소득 1,000만 원, 이 기준 절대 잊지 마세요. 둘째, 퇴직하고 첫 고지서 받자마자 내가 낼 지역보험료랑 비교해보고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할지 말지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딱 2달이에요. 이 시간 놓치면 끝입니다. 셋째, 집에 대출이 있다면 이자만큼 보험료에서 빼주는 부채공제 제도도 꼭 알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은퇴하고도 일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제 월 509만 원까지는 연금 안 깎이니까 걱정 말고 일하셔도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우리는 당장 내 돈을 아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온 이 사회 안전망은 사실 지금과는 많이 다른 시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과연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이 미래를 위해서 이 낡은 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인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